팬 여러분, 구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 배팅 유이씨의 신손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13일 일요경마 준비되어 있고요. 자, 오늘은 대망의 그랑프리 대장경주가 제9경주에 그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출전 주수는 16도과 풀게이트 편성이고 네. 상당히 또 박력 넘치는 승부가 기대되고 있고요. 자, 오늘 또 혈통 전문가 박남기 위원 또 기자 피지기자 김태형 기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번 바로 진행하도록 하죠. 자, 오늘은 박 의원께서는 1경주하고 8경주, 특히 또 1경주가 올 신마경주죠. 네. 김태형 기자 4경주, 7경주. 저는 5경주하고 대망의 그랑프리인 9경주 한번 강력 승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보실 경주는 1경주입니다. 박남기 위원의 신마 승부 경주. 올 신마 레이스도 가득 채워졌고요. 일단 액면 그 인기도는 1번의 아르고 플라잉과 이 8번의 마중물 고가마 두 마리가 인기가 많이 모아지고 있을 텐데, 자, 나는 변수는 있어 보여요. 이 중에 또 거품이 있는 말도 있을 것이고.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제 1경주 축은 없습니다. 물론 1억 5천에 도입이 되고 1번 게이트에 위치한 문세영 기수가 있으면 1번만 아르고 플라잉이 좀 나아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신마경주 믿을만한 마필 없다고 보이고요. 주행 검사 때 내용만 놓고 봐서는 3번맛 빅스카이가 가장 낫다고 보이지고, 배당을 낼 수 있는 복병은 저는 2번맛 퍼펙트 드림을 보고 있습니다. 마필이 상당히 예민합니다. 선행을 못 가면은 힘도 못 쓰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마필인데, 이번 게이트에서 그 점을 잘 알고 있는 박현호 기수가 일거 선행 가진다면은 최대 복병은 2번맛 퍼펙트 드림이 아니겠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 의원의 추천입니다. 이번 신마 레이스는 근래 들어서는 편성은 정말 빡빡한 그런 편성입니다. 그동안 좀 루즈했던 신마 레이스에서 이번 경주는 좀 능력 마필들 대거 몰려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 1번 아르고 플라잉도 거품기가 좀 많다고 봅니다. 이 모마인 그 프로포 프로스펙터가 자마들이 맛이가 다 크고 잘생겼어요. 그래서 항상 좀 비교적 좀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실전에서 뛰는 모습을 봤을 때는 풀빵들이 굉장히 많죠.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르고 플라잉도 정말 좀 거품기가 좀 많은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복병을 역시 신방경도답게 노력하면서 복대복 막권을 저는 주력 막권으로 고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는 추천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아르고 플라잉도 문세영의 1번 게이트에 1억 5천짜리 말이니 안 잡을 수도 없고 안 팔릴 수도 없는데, 이런 게 실제 똑 부러지면 네. 또 대박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신마경주 눈에 뻔하게 보이는 인기마를 놓고 가는 승부는 아니다. 그래서 복병만 한 마리 노리고 들어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의외로 재밌는 승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경주 보시죠. 국산 6군에 1200으로 나와 있는데, 이경주가 지금 6번에 수입 트로피 중심으로 배당 들어가요. 3번에 해답, 5번에 모닝 베이비가 좀 잡혀있는 편인데요. 어떻게 될까요? 강충은 없는 좀 혼전 레이스죠. 아직까지 전력이 노출이 안 된 마필들도 의외로 입상권에 진입을 하면서 배당 가능성도 열려 있는 그런 레이스인데, 저는 8번만 미래 주역을 가장 재밌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스타트 능력도 있고 앞으로 장래성이 높은 마필인데, 데뷔전은 그렇다 치고 지난번에는 늑발을 하는 바람에 또 능력 발휘가 안 되면서 좀 두 번의 실전을 통해서 보여준 건 없는 마필인데, 장래성은 초점 마필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편성에서는 미래 주역의 첫 입상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신임 마필 간의 접전 경주고, 3번만 해답이 직전 경주 인기 1위로 팔리고 좀 실망스러운 걸음을 보여줬지만 막판 끝걸음은 그래도 꾸역꾸역 올라오는 걸음이라서 가능성은 있고, 6번 스윗 트로피 역시 빼기는 만만치 않은 편성입니다. 그래서 충마를 잘 잡고 공략해야 되는데, 제가 보는 충마는 5번만 모닝베베, 이 5번만 모닝베베가 되겠습니다. 10월 18일 경주 때는 1200에서 선행 가서 막판에 덜미가 잡혔고, 직전 경주는 선행을 못 갔음에도 죽는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불량주력이었긴 했지만 막판에 죽는 걸음이 아니었고, 이번 경주는 편한 단독 선행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단독 선행 나간 모닝베베
이 정도 편성 뭐 빡빡하지만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배당 메리트가 괜찮기 때문에 배팅에서는 5번마 모닝베베를 노리는 게 재밌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뭐 6번, 3번 두 마리가 뭐 저 당일에 대결로 팔 텐데 자 스릉 나가는 5번의 모닝베베 그리고 저령 민호 출마 8번의 미래주역 두 마리 한번 배당으로 체크 부탁드리고요. 자 3경주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의 1300 레이스가 준비되어 있고 3경주는 6번의 골드마인 중심으로 4번의 조아라 그리고 1번의 나이트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골드마인 뭐 지난번에 대는발하고도 마지막에 올라오는데 완전히 오랜만에 실로보는 그 시원시원한 능동적인 취입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사실 정말 인상적이었었죠. 근데 문제는 이제 골드마인이 좀 발조 역시 좀 안 좋다는 거는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타트가 보기 돼야 되는데 편성이 이번 경주가 좀 약한 편성이에요. 따라서 지난번처럼 뭐 발조가 매끄럽지 못한다 하더라도 뭐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정하고 하고 후자골에서는 그래도 1번 나이트킨이 연속 뭐 3차기 아쉬움이 있는데 1번 게이트입니다. 뭐 선행이 다 된다는 점에서는 뭐 약편성을 만난 나이트킨에게도 충분히 기회는 올 수 있다. 일단 1번, 6번 막군이 기본 막군이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김태기사 비슷한가요? 예, 저도 똑같습니다. 6번마 골드마인이 데뷔전 때 바람이 분 것. 야, 저는 뭐가 자신있길래 저렇게 심하게 바람이 부나 생각했는데 스타트하자마자 늦바라길래 그럼 그렇지 했는데 둥바라 올라오는데 팔리만 하구나. 뭐 이번 건좀 편성 약하고 6번마 골드마인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고요. 후차권에서는 저도 1번마 나이트퀸이 가장 낫다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다들 조금씩 실전을 거치면서 나아지고 있는데 여건 자체가 1번마 나이트퀸이 가장 좋고요. 마방에서도 49주 이번 주 출전 마중에서 가장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1번마 나이트퀸이기 때문에 저도 6번, 1번 마권이 기본 마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나이트퀸이 뭐 지난번에 앞선도 나가고 그 전에는 이제 취입도 마지막에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뭐 4번보다 1번에 좀 더 낫지 않겠나 싶겠고 뭐 4번보다는 저는 차라리 7번을 보고 싶고요. 만약에 이제 배당으로 본다면은 뭐 3복도 괜찮고 이게 발주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처음으로 페레비치와 호흡 맞춰봤고 이번 두 번째 있기 때문에 지난번보다는 좀 더 좋은 그림이 기대지 않겠느냐 뭐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뭐 7번은 뭐 그래서 뭐 맞추는 정도고 주공은 6번, 1번 이쪽에 일단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4경주 혼합사고나 1400 김태형 기자의 추측 경주로 준비되어 있고요. 자 이번 경주는 이 6번의 축하와 이 13번의 샤이닝 가이가 주도주를 배당판을 주도를 해내면서 이제 4번의 4천왕 이제 팔릴 텐데 박영께서는요. 일단 뭐 1400이라는 경주 거리도 좀 변수로 작용한다고 봐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저는 그 6번마 축하와 13번 샤인 가이가 두 마필 모두 이제 선행권에서 앞선에서 움직이는데 공교롭게도 두 마필 모두 장거리 혈통이에요. 따라서 그만큼 DCB 저는 보장이 돼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물론 인면적으로는 추임마들이 많아 보입니다만 오히려 1400에서는 오히려 앞에 가는 두 마필이 DC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입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저는 그래서 6번, 13번 뭐 대끼리긴 합니다만 동반 입상이 좀 유력하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저는 이번 경주 1400 경주이기 때문에 인기만 6번, 13번 역시 1400을 띄워오지 않았고 나머지 복부마다도 1400을 안 띄워왔습니다. 그래서 뭐 여건 자체는 똑같다 보여지고 이번 경주는 의식적으로 999 맞고는 노리는 경주입니다. 상태 자체가 좋아진 마필 3마필이 있습니다. 두 마필이라면 더 좋았을 텐데 3마필이 있는데 3마필 다 뭐 1400을 다 처음 뛰기 때문에 거리적인 불안 요소는 있지만 그 중에 한 마필은 내용 자체나 복귀 자체에서도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마필 놓고 그 복부마 두 마필 복대복 막권으로 999 막권을 의식적으로 노리는데 인기만 한두 마필들은 배당 메리트가 워낙 좋기 때문에 껴서 배당을 노리는 첫 번째 승부처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김태형 기자 노리는 두 마리가 이 1400 경주에서도 혈통적으로 또 거리를 충분히 나오는 그런 말들이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한번 어차피 뭐 이게 지금 뭐 터지는 흐름이라면 좋은 배당으로 한번 그렇게 뭐 강하게 배팅할 필요 없겠습니다만 소요로 가더라도 충분히 환수가 나오는 게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금도리는 김태형 기자의 고배당 승부처 4경주 기대해 주시고 자, 5경주는 신승훈이의 승부처럼 들어가겠습니다. 국산 5권의 1400 핸디캡 1경주 좀 개인적으로 노림수가 있는 말이 하나 있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또 주력 한방 맞고 한번 노려 들어갈 거고요.
자, 액면은 지금 6번의 딕시 플로잇을 중심으로 4번의 환희의 순간 그리고 9번의 클러스데일이 좀 잡혀있는 편인데 자, 박 의원께서는요? 강초는 없는 그런 예시라고 봅니다. 일단 뭐 딕시 플루잇이 문세영 기수가 기승해서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데 1400이라는 경주 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일말의 불안감은 있어요. 따라서 충만은 없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저는 일본 슈퍼브로드가 공백기를 거치면서 지난 10월 달에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난번에 좀 의외로 좀 기복을 보이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장래선도 그렇고 1번 게이트에 다시 한번 입구였으라면 저는 경쟁력은 충분하다. 배팅의 축은 1번을 놓고 가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저도 박영과 생각이 똑같은데 전체적으로 축은 없습니다. 6번 딕시 플로잇, 4번 환희 순간, 7번 장비 청복, 9번은 컬러스데 다 되는데 1번만 슈퍼브로드가 10월 25일 경주 때는 바닥권에서 날라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편성이 워낙에 약했고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따따치는데 직전 경주도 역시 바닥권에서 올라왔는데 올라오는 추임력만큼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스타트 능력이 없는 맛빌이 아닙니다. 1번 게이트에서 이쿠야스 부산에서 올라온 기수라서 아낄 이유도 없고요. 1번만 슈퍼브로드가 모든 여건상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저도 1번 놓고 후착을 고르는 경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달아가니까 들어왔죠. 예. 부담 연장을 높게 달고 들어오는 모습 보고 인상적이었는데 저 일단 4번과 6번의 이제 딕시 플로잇은 문세영 기수 때문에 좀 프리미엄을 안고는 있으나 이거는 좀 100% 과신할 수 없는 그런 조건 같아요. 그래서 충만은 따로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겠고 충만으로서 일단은 제가 노리는 마필과 또 복대보로 연결이 된다면 또 상당히 좋은 배당도 가능하기 때문에 5경주 신승원의 또 승부 경주 또 많은 기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 들어갈게요. 국산 5군의 1306경주는 10번에 빅챔피언 중심으로 2번에 청춘열차 그리고 12번에 시시아 팡마 이런 말들이 잡혀 있는데요. 야, 세 마리 다 참 불안불안한 말들이에요. 정말 난타전입니다. 정말 난타전이죠. 사실 인기 마필들이 정말 불안불안하고 또 숨어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경주는 의도적으로 배당을 노리고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인기마이 쿠시 연할 필요가 없는 레이스고 저는 8번 송황강자를 재밌게 봅니다. 이게 지금 승군전이고 경주 거리가 또 늘어났어요. 그리고 액면적으로도 이렇게 화려하면 많이 떨어집니다만 이 송황강자라는 마필은 힘이 워낙 늦게 차는 스타일이어서 그렇지 뛰면 뛸수록 걸으면 정말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애 있습니다. 물론 승군전 치고 편성은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뛰었던 마필들이 능력적인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정말 많이 남아있는 송화 강자가 무난히 연투를 해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저 일단 이번 경주 만만치 않은 경주입니다. 기존에 뛰었던 국산 5에서 뛰었던 마필들의 능력이 아주 좋진 않고 상승세를 타고 있는 승군전을 뛰는 마필들 과연 어느 정도 뜰지 여기 변수인데 저도 지금 보여준 걸음보다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숨겨진 능력만 더 나올 수 있는 능력만을 고르는 게 이번 경주 포인트라고 보여주는데 8번 송황강자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다른 한 마필을 본다면 9번만 미스터 마운틴이라는 마필 요 마필도 직전 경주 심각할 정도로 배당판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선행 가서 우승을 했는데 이번 경주는 선행 자체는 여의치가 않지만 요 미스터 마운틴이라는 마필도 보여줄 여력이 훨씬 더 있고 이번 경주는 또다시 정상적인 출전 중이기 때문에 저는 9번만 미스터 마운틴도 재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13번의 여의킹도 지금 맘먹으면 단독 진행할 수 있는 찬스가 되겠는데 이제 옷가베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좀 따로는 말들 인기 말들이 좀 대단한 말들이 아니잖아요. 버티면 게임 끝나겠죠 그래서 이 2번, 10번, 12번에 또 불안불안하게 소심하게 또 인기만 승부하시는 분들 계시겠으나 한번 싹 다 한번 지우고 가도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8번의 송황감자, 9번의 미스터 마운틴 그리고 13번의 예이킹 3마리 한번 복병으로 일단 제대로 조심스럽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7경주 국산 3군의 1700 참여다죠. 단거리 레이서 편성된 김태형 기자 추천경주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요. 이번 경주는 지금 1번의 보자라 중심으로 2번의 퍼펙트 클론
그리고 6번에 성상가라든지 뭐 7번에 나오 뭐 8번에 더블 럭키 골고루 잡혀 있는데 역시 또 이 상위 클래스의 단거리 레이스라서 박력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뭐 일본어 부자리가 지난번에 낙선을 얻었고 그 전경주 이제 농협 중앙회장배에서 강자들과 이제 사착을 갖다 댔기 때문에 많이 팔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번 경주 1000m라는 점에서는 보자로도 뭐 강추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물론 유리한 건 맞아요. 일본 게이트고 선에 가는 수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요소는 가지고 있고 일단 8번 더블 럭키가 페이스가 빠르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다시 한번 추입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숨어있는 목병은 전 7번만 나오라고 봅니다. 이 나우라는 마필도 1000m에서는 뭐 선입권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다만 최근에 경주거리가 늘어나서 좀 기복을 보이고 있지만 1000m라면 나우의 전력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7경주 오늘의 두 번째 승부처 경주인데 직전 4경주는 무조건 999를 놓던 그런 경주라면은 이번 주 7경주는 최대한 압축을 해서 중저배당에 압축된 승부를 하는 경주입니다. 전력상 1번, 2번, 6번, 7번, 8번 정도 5마필이 도전 가능한데 이 중에 제가 확실한 축, 현재 컨디션, 모든 여건 따져서 확실한 축 한 마필을 잡아놓고 금마필 놓고 큰 배당 아니지만 최대한 압축을 해서 승부를 거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퍼펙트 클론이 지금 두 차례 레이스에서 뭐 박빙의 승부를 한 거는 좋은데 이 성상가한테 두만 따이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찬호한테 따이는 건 그렇다고 치는데 김동철의 성상가한테 따이길래 정말 저거밖에 안 되나. 이게 대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세영이가 어느 정도 잘 탈지는 모르겠으나 뭐 지난 9월 5일 날 또 했습니다만 일단 말은 생각보다는 좀 약간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데 일단 뭐 김태형 기자도 대길이 할 승부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데키라 아니죠. 뭐 퍼펙트 클론이 직전에 왜 깨졌는지 뭐 그런 거 다 내용 자체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거 안 믿고 보다는 김태형 기자 추천 해주시고. 자, 8경주 국산 사고는 1700 방랑위원회 대충 경주인데요. 1700 핸디캡입니다. 이게 지금 3번의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가거든요. 6번의 인비액티브, 5번의 백산, 4번의 감동의 챔피언인데 조금은 불안감 있는 말들이긴 합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저는 이번 주 8경주가 크게 터질 경주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5번마 백산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이지만 힘 자체가 좋고 뚝심이 좋습니다. 기승했던 김도수 기수도 1400보다는 1700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나은 주법을 가지고 있다 하기 때문에 5번마 백산은 이번 경주 충마로 인정하고 싶고요. 후차권에서 단독 선행이 있구만 인디액티브냐 안쪽으로 기대는 악벽 때문에 걸음 자체가 좀 덜 나오는 4번마 감동의 챔피언이냐 두 마필이 좀 낫다 보여주는데 저는 이찬호 기수로 교체가 된 4번마 감동의 챔피언이 승대자 기수보다는 좀 더 기술이 낮고 이마필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5번, 4번 막건이 좀 재밌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남기위원의 의견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뭐 인기는 4번, 5번, 6번 냉면적으로 팔리긴 할 텐데 뭐 세 마필 모두 사실 뭐 크게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마필들이에요. 복귀로만 본다면 사실 다 지우고 가야 돼도 시원치 않은 마필인데 편성화가 약하다 보니까 뭐 인기 말하고 대두가 되고 또 하나 변수는 역시 1700이라는 경주 거리도 정말 큰 변수로 작용하죠. 뭐 숨어있는 복병들이 1700이라는 경주 거리가 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또 인기 마필들은 상대적으로 1700이 좀 불리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액면적으로는 쉬워 보이는 레이스지만 저는 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뭐 1700이라는 경주거리 또 좋아진 컨디션 최근에 액면은 인기 마필에 비해서 좀 부족합니다만 이 편성에서는 정말 노리고 해야 되는 마필이 한두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강력하게 배팅에 추구로 가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인비액티브도 지난번에 선행 나가서 큰 퍼스에게 따이는 걸 보면은 그것도 좀 많이 따였어요. 그렇죠. 그게 사실 다죠 뭐. 이제 이번 경주도 이제 얼마만큼 편하게 나가냐. 일단 1700을 줄어든 경주거리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얼마만큼 이제 편하게 갈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 되겠죠. 뭐 그렇게 센 말은 아니기 때문에 좀 불안하죠. 그래서 인기만 불안하기 때문에 인기만을 추는 갈 리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숨어 있는 말 한 마리 노리고 들어갑니다. 박남규의 추천입니다. 기대해 주시고. 자, 구경주는 대망의 2300m 그랑프리 대상 경주 신승훈의 또 강력 승부 경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경주 일단은 액면은 이제 10번의 트리플 라인을 중심으로 뭐 15번 치프 레드캔, 16번 뭐 클린업 조이, 또 6번의 볼드 킹즈 뭐 골고루 좀 잡혀 있는 편인데
박영께서는요? 일단 뭐 10번 트리플 라인은 대란은 가야죠. 기본적으로 3선 마필이기 때문에 55.5kg의 부담 중량도 유리하고 또 2,300이라는 경주거리도 뭐 불리할 게 없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10번마 트리플 라인 선전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저는 31조에서 두 마필이 나왔죠. 크린업 조이와 크린업 천하 두 마필이 복병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크린업 조이는 그동안 이제 컨디션이 계속 나빠서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되면서도 계속해서 입상을 해내고 있는 정말 능력 마필이에요. 따라서 크린업 조이가 2,300이라는 경주거리도 나쁘지 않고 저는 16번 크린업 조이를 배팅의 축으로 가야 되지 않나 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뭐 안쪽에서 하는 얘기로는 10번마 트리플 라인은 그래도 인정하지 않나 라고 보고 있고 부산말 중에서는 의외로 복병이 많습니다. 6번마 볼드 킹즈가 6연승을 거두면서 아직까지 한계를 보이지 않았고 여기에 갑작스럽게 출마 등록한 2번마 감동의 바다 3번마 누가 겠습니다 가능한데 서울말은 일단 기본적으로 크린업 31조 두 마필이 낫다고 보고 이 15번 스프레드 캔도 직전 경주 베스트가 아닌 컨디션에서 낯을 얻었습니다. 이것도 동정 가능한데 제가 보는 최대 복병은 바로 12번마 소통시대 이 12번마 소통시대가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 대통령배에서 왜 나왔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출전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최적의 코스 전개하고 막판까지도 죽지 않은 거랑 그때 당시 록밴드 트리플라인과 큰 맛있는 차이도 안 났습니다. 뭐 직전 대비 어느 정도 전력이 향상되고 상태가 좋아졌는지 이게 변수지만 최대 복병은 12번마 소통시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골드머니자마잖아요. 네. 완전 들어오면 혈통스러운 대박인데요. 저도 지난번에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소통시에서 저 정도인가 싶어요. 많이 팔렸어요. 생각보다. 인기 6위였거든요. 투표했을 때부터 이게 왜 썼나 여기 쓸데없이. 근데 문제는 또 2,300이라는 게 소통시대 골드머니 사마인 소통시대 입장에는 좀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억나기 1994년도 그랑프리인가요? 95년도 그랑프리인가? 94년 5년 그랑프리인데 그때 21조 그 강정문의 말 중에 그 사연정이에요. 사연정. 우창구 기수 그 주에서 기수였는데 그게 난데없이 그랑프리 경주에 출전을 했는데 그때도 팬들 인기 투표였거든요. 인기 투표 2위로 통과했어요. 야, 참 별일이 다 했다. 들어봤어요, 근데. 배당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18배인가? 그때 당시에 강정문에는 바람 엄청 불었었어요. 심할 정도로 불었어요. 제가 기억하는데. 그것도 우창구가 탔는데 진짜 기가 막히게 타더라고, 그게. 야, 그때 제가 또 이 조선경마의 진술을 하면 느꼈죠.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안 통하죠. 왜냐면 그때보다 말들 수준도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뭐 일단 이 소통 시대를 보니까 또 그런 옛날 그 이야기를 누가 할까요? 그게 한 20년 정도 해봐야 이야기 할 텐데. 자, 그런 스토리가 있었고 어쨌든 저는 뭐 딱 보는 순간에도 주력은 우리는 한 방이다. 여기 한 방 한번 노력을 하자. 일단 보는 순간 단방으로 때려야겠다 하기 때문에 16두가 16마리가 나와도 뭐 한 방 갈 일을 한번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주력 한 방을 노리고 들어가는 신손의 승부 만원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0경주 혼합이고요. 1200 핸디캡이고요. 이번 경주는 이 4번에 라운 농사 중심으로 좀 많이 그 배당이 좀 들어올 것 같아요. 4번 중심으로 6번에 퀸즈 챔피언, 1번에 누리라레, 2번에 라운 스마트까지 골고루 잡혀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단 뭐 단거리 경주이긴 합니다만 이번 경주도 앞선보다는 전 뒷선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요. 어떤 한 마리가 쉽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선행 페이스는 아니죠. 일단 뭐 10번 스카이레오가 지난번에 독등으로 나가서 배당을 좀 터트리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안쪽에 이번 라운 스마트 3 베스타 이런 상황이 있다는 점에서는 앞선보다는 역시 뒷선 쪽에 그런 측면에서는 4번마 라운 우사가 역시 1200 단거리에서는 뭐 한 발의 추입이 있는 마필이고 1번마 누리나라라는 마필도 1400보다는 1200에서는 한 발을 쓸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따라서 전개적인 메리트도 그렇고 경주 거리도 그렇고 저는 일단 4번 1번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됐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10경주 강축은 없는 경주고 인기나 중에서는 4번마 라온루사가 1200까지는 좀 능력을 보였던 마필인 만큼 낫다고 보여지고 복병마 한 마필을 고르자면 11번마 태양별을 보겠습니다. 자, 부산에서 올라온 마필입니다.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출전 주기가 26주로 상당히 길어진 마필입니다. 부산에서 뛰었던 거를 보면은 나름 1200에서 가능성 있는 좀 뛰었던 그런 마필인데 지금 컨디션 부산에서 올라온 마필치고는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찬호 기수가 이 소천하보다는 태양별이 낫다라고 해서 태양별에 기성하기 때문에 최대 복병은 11번마 태양별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태양별로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지난 6월달 레이스 그 대풍년 있죠. 그때 대풍년이 정말 최절정이 아닙니까? 그렇죠. 뭐 연승 때릴 때죠. 단거리 대풍년은 그야말로 뭐 최강의 마필이었는데 그 구미에서 역시 또 그전에는 바닥을 치다가 단거리 내려오니까 또 종반에 또 거리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뭐 태양별은 결코 안 좋은 말은 아니다라는 느낌이 있네요. 비록 휴양이긴 하나 상태 좋다면 빼갈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4번을 라온루사 중심으로 뭐 1번, 2번, 뭐 6번 이렇게 팔리고 있습니다만 4번 안고 하시더라도 인기권 중에서는 1번 누리나래 그리고 11번의 태양별 두 마리는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저희 준비해온 내용 여기까지고 다음 주는 서울경마만 금토일 3일 동안 치르고 그렇죠. 있죠. 그리고 서울경마 3일 동안 금토일하고 제주교차 또 금요일 토요일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간만에 또 시원하게 또 서울경마만 즐기는 한 주 되지 않을까 느낌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